공부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설립을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공부할 건데, 먼저 회사를 이 사람의 일생과 비교해서 어떠한 일생을 갖고 마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정은, 이 위에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회사죠. 자, 사람은 두 남녀가 만나서 혼인 서약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가 출생을 하고, 그 아이가 성년이 되고, 그 다음에 별 탈의 문제 없는 한 이 아이가 커서 약혼이나 혼인을 하게 돼서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년에 가기 전에 한번 이 남성 여성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성전환, 요즘은 성전환하는 게 이제 별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성전환 문제가 생깁니다. 어찌됐든 이제 성전환이 없고,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약혼을 해서, 약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고요. 그리고 혼인을 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소망하는 거는 그냥 끝까지, 사망할 때까지 그렇게 별 문제가 없이 끝나길 바라지만, 혹여 요즘 또 많은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혼인했다가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이혼해서 끝까지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재혼하는 경우도 요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이 되는데, 바로 사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식물인간이 있듯이 아직 죽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선고가 확실히 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죽었다고 할 수 없는데, 그 식물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극적으로 회생을 하게 되면 다시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존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숨을 완전히 거둔 다음에 사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도 보면 먼저 정관을 작성합니다. 이제 계약서 비슷한 거겠죠. 서약서 비슷하게 어떤 조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정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 구청에 혼인신고하듯이 이 설립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관 작성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설립이 돼서 잘 가다가 우리 성년이 성전환 하듯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회사를 배울 때 네 가지 종류가 있었죠. 한명, 합자, 주식, 유한, 이렇게 네 가지 회사가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회사가 있는데, 한명 회사가 합자회사가 되거나, 다시 합자회사가 한명회사 되거나, 주식회사가 유한회사가 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 되는, 이거는 무슨 회사죠? 인적회사라고 그랬죠? 이거는 물적회사. 그래서 이 한명회사와 합자회사 간의 조직변경, 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조직변경이 이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성전하는 것처럼 종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조직 변경을 거치게 되고, 또 이제 두 남녀가 만나서 혼인을 이루듯이 두 회사가 만나서, 이 회사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만나서 하나의 합병회사, 뭐 A-일 수도 있고 또 C-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합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시 이혼에 해당하는 것처럼 다시 회사가 쪼개지는 경우, 이게 분할이고, 회사가 분할됐다가 다시 합쳐지는 거, 이게 분할 합병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해산 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바로 해산을 한다고 해서 바로 회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해산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완벽하게 회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청산 절차 거치는 동안에 다시 회사가 계속해서 전속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또 뜻이 많은 사람끼리 회사를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자연인으로 말하면 전속에 해당되는 회사 계속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의 계속제도를 거치지 않고 청산 절차를 완결함으로써, 즉 청산 종결됨으로써 회사가 완벽하게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과 회사의 인생은 비슷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설립 절차의 개요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저희들이 이제 배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먼저 회사가 설립을 하겠죠. 회사가 설립하는데, 회사 설립 절차는 크게 회사의 실체 형성 절차가 있습니다. 회사의 실체 형성 절차라는 것은 회사를 갖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실체 형성이 된 다음에 이거를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를 하게 됨으로써 회사가 설립이 완료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가 설립 등기까지 마쳐서 회사가 설립이 되었다가 무효라든가 취소 사유에 의해서 회사가 설립이 무효라든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뭐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효과가 뭔지, 이러한 설립 무효라든가 취소의 효과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설립 무효라든가 취소가 되면, 즉 실체를 형성을 해서 설립 등기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회사가, 즉 회사가 성립이 됐던 회사가 설립 무효라든가 이런 소유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그러면 성립에서 소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존속하는 회사를 우리는 사실상의 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상 회사는 성립에서 소에 의해서 무효라든가 취소가 될 때까지 존속하는 회사를 사실상 회사라 한다. 그래서 사실상 회사도 이 회사와 마찬가지로 권리 의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내용을 보면 실체 형성 절차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이 누군지 확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 있어서 돈을 어떻게 출자 이행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완성된 다음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완벽하게 회사가 이 성립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설립의 의의를 먼저 보시면, 회사라고 하는 것은, 회사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체를 갖추어서, 회사의 실체를 갖추어서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법률 행위들의 절차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사가 성립된다고 할 때는 이 설립 행위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 설립 등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설립 등기에서 법인격을 취득함으로써 회사가 성립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보시면 먼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입법주의의 필요한가니 회사를 설립할 때 어느 법에 따라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회사가 설립될 것인가에 관해서 각국마다, 즉 나라마다 어떻게 회사를 설립하는데 국가기관이 관여할 것인지 이거를 계획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유설립주의는 마음대로 설립하는 거죠. 회사가 마음대로 설립하는 거고, 특허주의는 국가가 특허를 줘야 되고, 허가주는 허가가 면허를 주는 겁니다. 우리 상법 입장에서는 준칙주의인데, 이 준칙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규칙에 준하면 된다. 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규칙에 의해서 회사가 설립 절차를 거치게 되면 회사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허가주의 또는 면허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절차가 아니고 우리 상법은 준칙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은행이라든가 증권, 보험 이런 것도 다 회사죠. 회사긴 회사지만 회사의 준칙주의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종의 영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종의 영업에 있어서 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중복이 되어 있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상법은 준칙주의 입장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입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유설립주의, 특허주의, 허가주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상법은 준칙주의인데 회사의 성립 요건을 법정, 즉 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그리고 등기함으로써 회사의 설립을 인정해주는 입법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설립에 대해서 요건을 먼저 보게 되면 이 사단성, 법인성. 우리가 회사의 3요소는 뭐라고 했죠? 사단성, 영리성, 법인성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먼저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보면 사단성, 즉 회사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어떻게 사원을 확정할 것인지 이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 있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자본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즉 회사의 자본을 얼마에 시작할 것인지, 앞으로 얼마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자본에 대해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는, 여러 큰 조직이다 보니까 개인 혼자서, 자연인처럼 혼자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보면은, 주주총회도 있고, 주식회사를 예를 들면, 이사회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기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런 기관의 선임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주식회사만 엄격한 준칙주를 취하고 있고 나머지는 좀 완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별 실제 방법을 보게 되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회사를 크게 나눌 때 강학상 인적회사와 물적회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적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 한명이라든가 합자 이런 회사처럼 뭐가 있습니까? 무한책임사원이 있다고 그랬죠.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끝까지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끝까지 개인 재산으로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원을 무한책임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있어서 자본이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회사에 자본이 없게 되면 이 무한책임사원이 개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이 자본에 관한 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한책임사원은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기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굳이 자기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운영할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에 있어서는 출자이행 절차, 즉 회사의 물적회사에서, 즉 물적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다고 그랬죠. 자, 물적회사에서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유일한 담보가 되는 게 뭐죠? 여기 물적회사는 인적회사처럼 무한책임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적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회사의 자본이다. 그 자본만이 유일하게 회사의 책임의 담보가 된다. 그래서 이 출자이행자, 자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에 관한 것을 어떻게 확정짓고 어떻게 출자를 하게끔 할 것인지 그런 출자이행 절차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이 점은 당연히 물적회사에서 나온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처럼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기가 회사를 혼자서 또는 여러 같은 무한책임사원이 운영을 필요로 하지만 물적회사에서는 자기가 투자만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를 대리해서 회사를 운영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 두 절차가 물적회사는 인적회사에 비해서 더 필요하다는 점이 특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통설을 보면 합동행위입니다. 나머지는 학설은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는데 무슨 소리냐면 자 회사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목적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참여하는 거죠. 뭐 자본 참여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서 참여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면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이라고 하는 어떤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수인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방향, 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회사 설립이라고 하는 그런 한 동일한 방향으로 의사표시가 합치돼서 가는 것을 합동행위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설립은 합동행위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계약은 두 개의 의사가 충돌이 되는 거죠. 두 개의 의사가 합치돼서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지만 합동행위라는 것은 동일한 방향으로 나간다.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고 회사의 설립이라는 것은 회사의 설립이라는 목적을 동일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합동행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회사 설립 절차를 보면 먼저 정관 작성. 자,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을 확정하고 설립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모임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계모임을 만들게 되면 서류에 작성을 하죠. 뭐 회칙 정하죠. 회칙. 1조 무슨 뭐라 한다. 2조 어떻게 회장은 누구고 3조 회비는 얼마나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다시피 회사를 설립하면서도 먼저 정관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 작성함으로써 회사에 투자하는 이 사원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이 되고 그래서 구성된 다음에 이거를 설립 등기함으로써 회사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정관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사법 법원 적용 순서에서 보았듯이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강행 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면 정관은 회사 내부를 규율하고 있는 자치법규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정관 작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 보니까 회사의 이 조직이라든가 운영에 관해서 근본 규칙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뭐냐? 서면이다. 서면. 즉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서면에 기재한 것.
그것이 실질적 의의의 정관을 형식적 의의의 정관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설에 의해서 자치법규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정관의 작성 방식을 보게 되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서 정관 사항에서는 아무거나 기재하는 게 아니고 정관 사항은 여기 보면 기재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법의 정관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법에서 어떠한 사항을 정하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회사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관에다가 기재하게 되면 효력으로서 인정되는 것, 그거를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에 어떠한 내용들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관에다가 넣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법이라는 어떤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은 이러한 여러 기재사항을 기재해가지고 당사자, 즉 여러 가지 관계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고 이런 경우에 물적회사 같은 경우는 뭘 받습니까? 공증인의 인증까지 받게 됨으로써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정관 작성이 끝나면 사원을 확정하는 거죠. 우리 주식회사로 말하면 주주가 누가 될 건지, 투자자가 누굴 건지 이런 걸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정했으면 돈을 어떻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납부하게 할 것인지, 그게 출자 이행 절차입니다. 그래서 물적회사에서는 출자 이행 절차가 필요한데, 이 인적회사 같은 경우는 무한책임 사원이 끝까지 책임을 지다 보니까 물론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행 시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회사의 기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집 설립 두 가지 기관 구성에서 특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기 설립이 있고 모집 설립이 있는데, 발기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발기인들이 전부 회사의 주식을 전부 인수해버리는 겁니다.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같은 방향, 회사의 같은 방향으로 가는 합동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모집 설립은 회사에 이 주식이 이렇게 있으면 절반을, 이 부분은 인수인, 즉, 이 부분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은 제3자한테 주식을 인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제3자가 이렇게 주식을 인수하는 절차, 이게 뭐냐면 회사의 사원이 되려고 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 등기인데, 설립 등기는 이제 왜 등기라는 걸 주냐면, 우리가 왜 등기라는 제도가 필요하냐면, 우리 회사는 준칙주의에 입각해서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준칙주의는 법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규정하고 정해놓은 규칙을 절차를 잘 준수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등기를 안 하게 되면, 등기는 누가 하냐면 국가기관이 하잖아요. 그렇죠?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준칙주의에 의해서 이걸 잘 하고 있는지, 절차를 잘 밟았는지 이런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칙주의에 입각한 설립 절차의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두 번째는 이 등기를 함으로써 이 제3자, 여러 제3자가 등기부를 열람하게 되면 다 회사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제3자, 즉 회사 이해 관계인에게 회사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는, 즉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립 요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 이 설립 등기를 어디서 합니까? 본점 소재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사항을 등기를 할 것인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회사의 종류마다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등기 사항인데, 시기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이 본점 소재에서 절차를 종료하고 2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적회사는 아까 기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적회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소정 절차를 다 마치고 나서 2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본점 소지에서는 2주, 지점에서는 3주. 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점의 등기도 마찬가지로 회사 성립 후에 지점에서 이제 지점에 등기할 때는 본점 소지에서는 2주간,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할 경우에는 이 지점의 등기도 2주간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무슨 효력이 있죠? 본질적 효력이 뭐냐면 등기가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요 효력이 뭡니까? 원래 효력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회사의 설립 등기를 하는 이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회사의 법인격을 취득하게끔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창설적 효력에 달한다. 창설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본질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격을 새롭게 성립시켜주는 그러한 창설적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회사의 상립, 이 회사가 등기를 하게 되면 본질적 효력상 이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는데, 그러면 제3자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회사 성립을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럼 불합리하겠죠. 마찬가지로 회사의 설립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 본질적 효력에 관해서는 제3자가 선의 또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이하를 불문하고 대안 가능하다. 무슨 소리냐면 제3자가 회사의 설립 등기를 몰랐다. 그래서 회사가 설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제3자가 알았건 몰랐건 회사는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설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수적 효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설립 등기 함으로써 파생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어떠한 효력들이 발생하느냐 이러한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해제적 효력은 뭐냐면 아마 상법 총칙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업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상호 전용권의 배타성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주권 발행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회사는 일정한 경우에 주식을 양도를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왜? 회사가 초창기에 설립하기 바쁜데 회사 주식을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마다 회사가 그 사람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즉 6개월 동안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일단 설립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런 경우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주식 발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효력이 해제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해제적 효력이 되는 거고요. 보완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주식 청약서의 요건 흠격,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청약할 때는 반드시 일정한 서면에 의한 양식에 의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렇게 서면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이 하자가 생겼다 또는 흠결이 생겼다. 그러면 이 인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설립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설립 등기를 이때 와서 하겠죠. 설립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 설립 등기 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하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컨대 주식 청약서 요건 흠결이라든가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주식의 인수유 무효를 주장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설립 절차 중에 생겼던 하자들이 치유되는, 즉 이러한 서류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행위들이 다시 보완되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참고로 이거는 이제 자세한 부분은 법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이 정관 작성이 있는데, 자, 정관 작성에서 차이점은 주식회사는 한 사람만도 가능하다. 나머지는 전부 두 사람 이상이다. 그리고 정관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냐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법전을 참조하시면 되고 각 회사의 편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하기끔 쉽게 이렇게 인적회사, 즉 인적회사는 한명회사와 합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각각의 정관의 내용들에서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회사 편에 가면 이 주식회사에서 반드시 기재돼야 되는 내용, 이러한 내용들을 그때 가서 공부를 하시도록 하되, 여기서는 차이점이 뭔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사원이 확정되는데, 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을 인수했을 때, 나머지 인적회사,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사원이 확정되는데, 주식회사는 정관 작성 플러스 주식을 실제로 인수를 해야만 사원으로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조사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는 필요합니다. 즉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검사인의 조사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관선임도 필요하죠. 마찬가지 유한회사도 물적회사는 필요하죠. 그렇지만 인적회사는 필요 없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살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 내용만 가지고 이해하시기는 좀 벅찬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고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